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 하이닉스 미국 반대로 우시공장 EUV 전환 좌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D램 2위 업체이죠. SK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 공장 첨단화 작업이 미국의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반도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2025, 말하자면 반도체 굴기를 2025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텔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의 중국 투자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봅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반대로 우시 EUV 전환 자초입니다. 18일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SK 하이닉스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의 최신 EUV 노광 장비를 중국 우시 공장에 들여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될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로이터는 미 정부가 EUV 노광 장비의 중국 반입을 최종적으로 허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자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안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국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죠. 그리고 특별히 작년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였었잖아요. 트럼프 정부였을 때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도 5G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완전히 차단.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노의 그 성장을 보면서 아노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샤오미도 지금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지만 다시 이 위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차이나텔레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의해서 좌절되고 쓰러지고 이러한 상황이죠. 여기에 화웨이와 ZT의 통신 장비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현 상황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쩌면 삼성전자에게 좋은 상황이 또 되지만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EUV 노광 장비를 중국 우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 상황이 결코 삼성전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작년에는 SMIC로 향하는 EUV 노광 장비를 막았었습니다. 특별히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은 회사 D램 생산의 거의 절반 가까운 30%에서 50%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것을 본다면 EUV 공정 전환의 지연, 이것은 회사의 수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로이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전자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측면은 이 EUV 노광 장비를 이용을 해서 DDR5를 만드는데, 지금 DDR5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태동 단계에 있죠. 태동 단계에 있습니다. 태동 단계에 있고 지금 인텔에서 DDR5를 지원하고 있는 CPU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태동하기 위해서는 한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DRAM 글로벌 수요는 올해에만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도 2, 3년 후 차세대 DRAM, 말하자면 DDR5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DDR5의 정확한 그 게임 체인저로서의 DDR5는 지금 202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하자면 2년 후에 차세대 DRAM인 DDR5가 하이닉스 입장으로서는
그때는 40%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사는 비용도 절약하고 생산력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EUV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SK하이닉스의 이번 어려움, 이것은 단순히 SK하이닉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EUV 공장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 대안이 해당되는 공장에는 EUV 장비를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로이터의 설명입니다. SK하이닉스는 EUV 도입은 국내도 초기 시점으로 중국 공장 도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시 공장 첨단 공정 전환에 힘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좌절이 되면 아마 한참 동안 좌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시 공장으로 가는 EUV 장비는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등에 불 떨어진 SK하이닉스, 제재 영향권에 들어간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 달에 경기도 이천 캠퍼스에 처음으로 EUV 노광 장비를 도입을 했죠. 현재 SK하이닉스는 ASML과 2025년 말까지 EUV 장비를 4조 7,500억 원어치를 들어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시로 향하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막은 것은 상당히 악재라는 것이죠. 미국의 제재가 제가 보기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시에는 SK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비용 절감과 생산 속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SK는 우시의 D램 공장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공장도 갖고 있어요.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청주에 있었던 공장을 그 기계를 뜯어다가 지금 우시의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8인치 웨이퍼 팹만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2인치 웨이퍼 팹 그리고 더 나아가서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7나노 공정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까지 우리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해외 주요 생산 기지라고 지금 나와 있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 공장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그 결정이 곧 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공정이 되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인수 예정인 인텔의 낸드 사업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팔고 나온 것은 결국은 미국이 그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손절하고 나온 것을 SK하이닉스가 덜컥 받아먹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제가 욕을 좀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본도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49%,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이렇게 차지했던 지금 일본이 투자 시기를 놓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D램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80%까지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NEC가 지금 히타치 제작소와 설립한 D램의 반도체 업체 엘피다 메모리는 결국 치킨 게임을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에 밀려서 파산을 했죠. 당시 원래는 그 D램 종류가 두 가지 D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능 면에서는 일본이 만든 D램이 더 좋았는데 더 저렴하고
지금 일본이 만든 D램과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더 좋은 D램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가성비를 앞세운 삼성의 D램이 이겨버리죠. 그리고 이겨버리면서 지금 삼성이 결국 D램의 선두주자, 그 가장 중심에 있던 회사가 인텔. 인텔이 지원을 했던 D램 자체가 DDR 계열의 D램을 지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D램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지금 일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된 상황이죠. 또 히타치와 미쓰비시, NEC가 힘을 합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랜드 플래시 사업부가 한미일 연합에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베인캐피탈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후 키옥시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현재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금 1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장 메모리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DDR5를 위해서 지금 EUV 노광 장비가 필요했는데 한 14나노급, 15나노급으로 그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적층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낸드 플래시 공정을 운영하는 삼성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고 장기적으로 1, 2년 후에는 반드시 피해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국내에 D램 그 반도체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면 과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우시에 공장을 세우면서 증설도 많이 했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낸드 플래시 사업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중국 당국에서 이걸 허락할까? 허락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락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텔을 상대하는 것보다 SK하이닉스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현재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2012년 9월 달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한번 봐보니까 이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오피셜로 들은 건 아니고 그 카드라 통신에서 좀 들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쪽이 그쪽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현재 삼성은 파운드리와 D램 분야에서만 EUV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는 EUV 장비 도입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정 자체가 복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나노대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D램과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노대급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에 부딪혀서 EUV 노광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중국 내 신규 공장 유치, 만약 증설을 한다든지 새롭게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장비 반입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시설의 증설까지 맡게 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공장의 증설 이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았느냐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은 향후 EUV 장비는 물론 구형 장비까지의 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우려로 인텔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제동을 건 상황이죠. 인텔은 웨이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고 했다가 중국 내에 정부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이나 유럽 내에 웨이퍼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죠.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는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 대상 8개국 가운데 지금 현재 오로지 중국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연내에 승인이 예상되었지만 미국직 행보로 불만을 품은 중국 정부가 애꿎은 하이닉스에 화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미국의 기업을 상대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의 기업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저는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 기지 현황입니다. 지금 시안에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낸드 플래시, 그리고 삼성 SDI가 중대형 배터리, 난징의 세탁기, LG전자죠. LG디스플레이의 태블릿 PC용 LCD 모듈이 지금 난징에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중대형 소형 배터리를 여기서 만들고요. 충칭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낸드 플래시 후 공정이 들어가고 우시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D램,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파운드리, 그리고 광저우에 보면 LG 디스플레이의 OLED, LCD, LCD 모듈, 그리고 창저우의 SK이노베이션 중대형 배터리 소재, 텐진에 삼성전자 TV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SDI, 삼성전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친왕따오는 SK전자와 같은 경우는 주물, 엔타이, 칭따오, 쿤산, 항저우, 타이저우, 수저우, 후이저우, 둥관 이렇게 많은 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삼성, SK, LG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이죠. 현재 일본은 대중 제재에 미국을 따라서 동조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님도 일본은 최근 중국산 통신장비 도입을 막는 법안을 추진할 정도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자국산 반도체 소재와 화학약품, 장비 등의 중국 반입을 막을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단지 SK 하이닉스의 EUV 노광 장비가 중국의 우시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광저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한국에 더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상황으로 기업들이 대처를 하는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